T.B. 셸리는 서풍구라는 시에서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울한 한기가 우리 모두를 억누르고 있지만 만물을 약동케 하는 봄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김성환이 부르는 인생 듣고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지가 부른 거시기가 부른 인생입니다. 인생.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안 왔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진짜 겁나게 뛰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어.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어.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정말로 잘 해봐야지라. 그럼요. 너무도 짧은 인생 두 번 살 수만 있다면은 아이고 진짜로 반짝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오늘은 달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가 청룡의 해였고 올해는 을사년 청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보는 입장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는 동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사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혜와 치료의 신으로 묘사되었고 동양에서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지는 둥근 시계 위에 매겨진 12눈금처럼 시간과 방위를 12로 나눈 것인데요. 각각의 눈금마다 대표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뱀은 6번째 순서로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12지 동물 외에도 뱀은 여러 나라의 신화나 전설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것과 연결되어 신으로 받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사탄이나 악마 같은 사악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12지에 대한 개념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이집트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는데요.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12지상을 무인의 옷을 입혀 무기를 든 용맹스러운 수호신으로 여기고 왕의 묘 주위에 세웠습니다. 불교 석탑의 밑단에 새겨 넣어 사람들이 탑을 돌 때마다 삶이란 순환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12지 동물들이 민화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폭의 병풍을 만들기도 했지요. 뱀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치유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 속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도 뱀이 둘둘 감겨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뱀 지팡이를 내리치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듯 알아 누운 자가 눈을 떴다고 믿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병원과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의료기관 상징에 뱀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 속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카두세우스라는 지팡이인데요. 헤르메스는 우리나라 저승사자와 같은 개념으로 저승과 이승을 오가면서 신의 명령을 전하는 중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한 마리이지만 헤르메스의 지팡이에는 두 마리가 얽혀 있죠. 헤르메스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소식을 전하고 신과 인간 사이 불화가 생길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신인데요.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과 인간 두 쪽의 입장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뛰어난 협상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믿었답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프레스코 화에는 나무를 칭칭 감은 뱀이 보이는데 몸의 윗부분은 여자예요. 뱀이 여자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자매처럼 다가가 신의 말을 의심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 오른쪽으로는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가 보이지요. 이와 같이 뱀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서는 12지간을 중시하는데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의 상징적인 동물들을 배치해서 천간을 상징하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결합하여 60년을 주기로 한 바퀴 돌도록 구조화한 것이지요. 설화에 따르면 신이 12동물들의 순서를 정하려 동물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켰고 그 순서대로 동물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한다는데요. 실제로는 소나 뱀보다 말이 빠른데도 말이 뒤에 있는 것이나 동양에서 숭상된 용은 고작 5위이며 빠르기로 소문난 개가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해명으로 경주를 모두 집합한 뒤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언제까지 어디로 와라라는 통보만 받은 시기여서 순서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소는 자신이 가장 느린 것을 알기 때문에 특유의 근면성을 발휘해 지정된 전날 밤에 미리 출발해 그 1등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체구가 작은 쥐가 자기가 사실상 꼴찌가 될 것을 직감하자 미리 솥불에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뛰어내려 1등을 했고, 토끼는 오다가 중도에 낮잠을 자는데 지나가던 호랑이가 그렇게 잠자다간 12회에 못 들지도 모른다고 하자 바로 그 뒤를 따라 그래도 4등은 건졌었고요. 용은 유일하게 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하필 바다의 악천후 때문에 빨리 날지 못해 5등에 그쳤고, 돼지는 체중 문제 때문에 제대로 빨리 뛰지도 못하고 힘들게 달리다가 꼴찌 12등으로 특거리 했다고 하네요. 어느 것이 사실이든 흥미롭고 재미있는 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벽에 새 달력은 걸어 놓으셨는지,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빨간 동그라미는 잘 그려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날을 되새기거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하는데요. 사실 달력은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규칙에 불과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규칙이 생기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달력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이 시간인데요. 헬라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신적인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이 정한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 심판의 시간 등을 의미하며 신의 카이로스는 인간이 정한 크로노스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시간이 오면 인간의 시간은 멈추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농가 밭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해 풍년이 들어 들판을 둘러본 부자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지요.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큰 창고도 짓고 머슴도 더 많이 들이고 해외여행도 꿈꾸면서 호화찬란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부자의 시간표는 그의 생명이 끝남으로 종결되고 말았는데요. 부자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앞에 힘없이 멈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이 만든 시간이에요. 그 결정판이 달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24시간은 하루, 365일은 1년이라는 시간은 편의상 사람들이 만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니 연말이니 하는 시간은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일 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시간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순서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지나간 시간을 과거, 지금을 현재,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런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요. 왜냐하면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면 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를 선언하는 순간 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12시 1분입니다. 제가 선언하는 순간에 이미 그 12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미래 역시 기대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요.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쯤 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노래한 나훈아가 부르는 고장난 벽시계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도 보지 않는다.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인간에게 시간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밤과 낮이 규칙적으로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라는 시간 단위를 고안해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한 해라는 시간 단위를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루의 흐름은 해시계를 만들어 측정했고, 계절의 흐름은 스톤헨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고, 분 단위의 시간은 모래시계 등을 이용했으며 톱니바퀴와 태엽, 전자 등을 이용해 보다 정밀하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초 단위의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대 바빌론과 고대 이집트에서는 천체, 즉 달과 태양이 하늘에서 움직인 거리를 이용해 시간을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태양이 특정 위치로부터 팔뚝만큼 움직이는 시간, 태양이 한 뼘만큼 움직이는 시간, 태양이 손가락만큼 움직이는 시간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아니었으며, 정확한 시간의 측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벨로니아인들이 사용한 60진법식 시간 측정이었는데요. 그들은 60진법에 따라 1년을 360일로 나누었으며, 이후 그리스인 탈레스가 1년이 360일이 아니라 365일이 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하였다고 하네요.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등 다양한 고대 문명이 해시계를 이용해 하루를 여러 개의 시간으로 쪼갰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24시간은 고대 이집트에서 낮의 길이를 12등분하고 밤의 길이를 12등분하여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밀한 시계로 측정하는 초, 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한 데 비해 하루의 길이는 지구라는 전체의 움직임에 좌우되기에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시계, 정확히는 14세기 기계식 시계의 발명 이후이며,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며 시계에 분침이 달린 더욱 정확한 시계가 등장한 것은 16세기부터라고 하네요. 초 단위와 시계의 초침이 등장한 것도 16세기경인데요. 당시 초침이 달린 시계는 매우 정밀한 과학자용 전문 장비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직접 고안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1581년 정밀한 천체 측정을 위해 초침이 달린 시계를 만들었는데, 기술의 한계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똑같은 시계를 4개 만들어 그중 2개의 평균 시각을 측정해 이용했다고 합니다. 1656년 크리스티안 하이흔스는 인류 최초로 시간을 1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시계를 발명함으로써 정확한 시계 계량과 정확한 시간 표기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질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화가 난다는 김충훈이 부른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달력의 역사는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선사시대 인류는 동물 뼈에 자국을 남겨 날짜를 셌고요. 달과 별, 태양 등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고대 로마 달력에서 발전한 것이죠. 안양대학교 이정모 교수에 의하면 기원전 48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정벌에서 돌아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정권이 안정적일 거라고 느낀 거죠.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달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고 법치를 완성하였죠.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로마력은 한 해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시민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해는 355일이고 또 어떤 해는 382일이 되니 세금을 내는 입장이나 또는 관리의 임기가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니 사회가 불안했죠.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달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태양력을 도입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포한 율리우스 달력의 특징은 바로 윤년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미국 북아이오와 대학교 토마스 하키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초기 태양력의 문제점은 대체로 1년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갈수록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가 계절상으로 맞지 않게 되었죠. 율리우스 달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날짜를 수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둔 것이죠. 실제 1년의 길이는 365.25일인데요. 1년 365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해서 366일로 정한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달력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 있는 7월을 율리우스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줄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달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통치자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그 역시 자신의 생일 있는 8월을 오거스트로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문제는 짝수달은 30일로 하루가 적었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 적은 것도 불쾌했지만 또 당시의 짝수는 홀수에 비해 불길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의 페브르리에서 하루를 빼와서 8월을 31일로 만들고 2월은 28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포한 율리우스 달력은 1500여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 이 달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아이오와 대학교의 토마스 하키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년이 약 365.25일이라고 앞에서 말한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실 1년은 365.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1분 14초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많이 어긋나게 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뜬 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념해 왔는데요. 16세기에 이르자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 달력에 쓰여지는 춘분과 실제 춘분이 열흘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전히 오차가 있다는 점 외에도 윤년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 매년 날짜와 요일이 변한다는 점, 각 달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 또 새해 첫날이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레고리우스 달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대신할 새로운 달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1849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오기스트 꽁트는 1년이 13달이고 한 달이 28일인 달력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 매월 1일은 언제나 일요일, 각 달의 마지막 날인 28일인 토요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력은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13일의 금요일이 매달 온다는 점에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1930년에 미국의 엘리자베스 아켈리스는 1월, 4월, 7월, 10월 등 각 분기의 첫 번째 달은 길이가 31일이고 그 외의 달은 30일로 하는 세계 달력을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그 어떤 달력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고 있고요. 현재로선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전 세계 표준 달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달력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흥미가 있었나요? 설이 지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